도박이라든지 사치과소비로 얼마를 손실을 받느냐, 내 재산을 얼마를 까먹었느냐, 아니면 빌린 돈을 거기에 얼마를 투입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호사님, 도박기 때문에 좀 개인인생 하려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도박빚은 항상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문의는 꾸준히 있으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개인 파산은 안 되는데 개인회생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많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그냥 생각했을 때는 도박빚인데 이걸로 개인회생해? 이러면 그냥 기각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도박뿐만 아니라 사치, 과소비 등도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거는 문제는 없다. 다만 도박이라든지 사치, 과소비로 얼마를 손실을 받느냐, 내 재산을 얼마를 까먹었느냐, 아니면 빌린 돈을 거기에 얼마를 투입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전체 채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최근에 1,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단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얼마나 탕감이 되는지 도박빚이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법원에서 전액을 변제해라 이런 사례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이런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린 돈에 얼마를 썼느냐, 아니면 최근 1,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들어갔느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통 법원이 최근 1년 아니면 최근 2년 동안에 돈을 어디다 썼느냐,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 통장에 있는 재산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느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케이스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이 240만 원이신 분, 그리고 채무가 1억 원인 분, 재산이 전부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려보면 2025년 기준으로 1인 생계비가 143만 원인데 14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월 변제금은 100만 원일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로 최근 2년 동안에 손실본 도박빚이 2천만 원인 분을 한번 예를 들어보고, 두 번째 케이스로는 최근 2년 동안에 손실본 도박빚이 5천만 원인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두 경우 모두 월 변제금은 100만 원씩으로 똑같을 거예요. 소득도 똑같고 1인 가구인 것도 똑같고 채무도 똑같고, 다만 도박빚이 최근 2년 동안 손실본 도박빚이 한 명은 2천만 원, 한 명은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금액이 청산가치로 얼마 잡히느냐의 차이만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36개월을 곱하면 3,600만 원을 갚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2천만 원 손실을 받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청산가치로 잡힌다라고 했을 때 3,600만 원은 이미 2천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100만 원씩 36개월, 변제율 36%로 통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5천만 원이 손실 받기 때문에 청산가치로 5천만 원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100만 원씩 36개월을 곱하면 3,600만 원 밖에 못 갚는데 청산가치로는 5천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결국 5천만 원 이상 갚는 걸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짜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60개월을 갚는다라고 하면은 6천만 원을 갚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고 변제율은 60%가 나오겠죠. 그러면 똑같은 사건이지만 최근 2년 동안에 도박빚이 얼마가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한 명은 36개월로 변제율 30%, 한 명은 60개월로 변제율 60%, 이렇게 이제 극명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건보다 법원이 도박빚 개인회생 사건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도박에 대해서는 도박빚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이제 상담을 받고 뭐 관련 기관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 도박 중독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받고 그 수료증을 내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채무자들의 강한 의지를 진술서나 반성문 등을 통해서 좀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